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좋게 출발을 한 줄 알았는데 다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갭 상승하는 모습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이후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지금 올라갈 이유를 딱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실물 경제와 그리고 주가 간의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실물 경제단이라고 하죠.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살고 있지 않은 지표들, 뉴스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거품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늘상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이 올 것인가 패닉이 오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악재가 있나요 없나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재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매수를 그만두게 될 것이고 매도세가 이어져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적절한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금화는 저는 미리미리 해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장 오후 끝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금화가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라가고 있을 때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지 내려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현금화를 하면 늦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내려갈 때 해도 괜찮은데 왜 올라갈 때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망해본 사람은 내려갈 때 현금화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현금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려갈 때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으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려갈 때 현금화하면 늦지 않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그 손실금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련과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또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두려움들 막연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지켜보면서 다리만 덜덜 떨게 되고 속만 타게 되고 잠이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올라가겠지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조급함에 돈이 더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신용이라던가 돈을 자꾸 어디서 갖고 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지수는 갭으로 뜬 다음에 0.8%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0.79% 정도 선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실은 조금 흘러내린 모습이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버티질 못하고 밑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7% 밀려가지고 어제 저점도 깨고 내려갔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이렇게 쭉 밀고 내려간다면은 또 4%대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야 되냐면 2200포인트 지난번에도 2200포인트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저쯤에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요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지난 6월의 하락과 지금의 하락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난 6월 달에는 그냥 갭으로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충격을 땅 하고 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음봉으로 계속 뚝뚝뚝뚝 내려가면서 매도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가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 장중에 밀려 내려간다는 것은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아침에 잠깐 반짝 생각한 게 아니라 6시간 반 동안 생각을 하면서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6월 달의 충격은요. 아침부터 팔아야 되나 하고 뚝 팔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장중에도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도 계속 매도하는 세력들, 매도하는 사람들, 매도하는 그 돈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은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동전으로 친다면 동전을 돌렸을 때 동전이 뺑그르르 돌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때가 있죠. 그 휘청거릴 때가 6월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약간 무너져서 바닥에서 대구르르 구르면서 이제 마지막에 바닥에 붙으려고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고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 한다면 역시 FOMC의 그 정책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죠. FOMC가 원래는 사실 연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든지 하는데 일단 지금 좀 지켜보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스탠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도 역시나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도 거의 200명대에서 300명대 가까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확진자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또 추가적인 또 악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오늘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파산이라던가 줄도산,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소규모 기업들의 줄도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오늘 보고 왔는데 그런 뉴스들이 지금 당장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줄도산, 바닥이 무너지면은 위쪽도 천천히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역시 금융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태들까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죠. 지금 미중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고요. 역시나 11월 달에 트럼프 대선, 지금 미국 대선도 트럼프가 될지 조 바이든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인플레이션의 걱정인데요. 지금 금값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요. 은값도 오르고 석유값도 오르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가격도 오르고요. 식량을 먹는 가축들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낮춰내기 위해서 역시나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통화를 서로 교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지금 달러가 부족하구나, 빌려줄게, 마이너스 통장 열어줄게 라는 개념들이 지금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1회로 바꾼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역시 이제 그런 악재들이 지금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는 사람들은 현금화 해놓고 하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안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개별 종목 이야기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주구장창 현금화 그리고 하락을 좀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내용들과 단순히 근거 없이 무서워서 하락을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하락을 준비하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손절할 것까지는 없다. 2200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갈 수 있으니 당장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지켜보다가 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현금화하지 않았던 분들은 빨리 비중 축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그게 궁금하시면은 내 종목은 괜찮을까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제가 최대한 많이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감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 현재가 고점이며 앞으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지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섣불리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